네, 오늘 1월 산업생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51로 2017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의 위치고요. 직전달 데이터도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산업생산 데이터는 보시게 되면 직전 데이터가 좀 많이 조정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흐름 잘 살펴야 되고, 결국에는 작년도죠.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하향 조정이 됐던 것으로 나왔고, 이런 조정의 결과는 꽤 오랜 기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산업생산 정체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1월달 103.51로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저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변화율로 보게 되면 YY 1.99%입니다. 직전 달도 0.54에서 0.34로 하향 수정이 됐고, 여기서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차트 보시게 되면 YY 변화가 끝부분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확대된 모습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권역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OM 변화는 0.51% 증가로 예상이 0.3이었습니다. 컨센에 비해 상회를 했고, 직전 달 데이터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향성 없이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둔화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 0% 부근에서 방향성 없이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끝부분 보시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단기적으로 MOM 변화 보시게 되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정체 흐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차트는 제가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산업생산 YY 변화율인데, 이 끝부분 보시면 지지분질한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체 횡보 구간인데, 이게 방향성을 갖고 위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침체 구간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1월달 YY 변화율에서 이 지표상으로는 상승 쪽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정체 횡보하는 구간 중에 재차 반등하면서 확장 영역에 위치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치가 실제 산업생산이 반등을 했고, 이 산업생산 데이터라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하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ISM이라는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프트 데이터이긴 한데, 이 산업생산은 그런 소프트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의 생산이라든지 가동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하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 제조업 경기가 생산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죠. 따라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를 갖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번 1월달 산업생산의 변화를 좀 구분해서 보게 되면, 전체 산업생산은 1월달 0.5% 증가로 재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 가운데 1월달 유틸리티가 7.2%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전체 산업생산에서 광업과 제조업,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실질 제조업 경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0.1% 감소를 했거든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내구재는 큰 변화가 없었고, 자동차는 오히려 줄였죠. 소폭 증가한 부분이 서로 상쇄가 돼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비내구재 상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입니다. 의류를 빼고 나서 전방위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 경기는 계속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광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실제 이런 1월달 미국 산업생산의 증가는 결국 유틸리티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이런 유틸리티의 7.2% 증가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드문 그 정도의 증가폭이다. 몇 번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궁금한 제조업 생산량 기준으로 좀 따져보면 전체 산업 생산에서 80% 정도를 해당하고 있죠. 98.95로 오히려 직전 달보다 더 감소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1월달 98.95 지금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세부적인 변화로 보게 되면 1월 제조업 생산량 YY는 1.02%입니다. 보시면 확대된 모습에서 직전달 대비 증가된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은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의 모습은 아니고, 고점을 낮춰가면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이 0% 부근에서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MOM 변화는 마이너스 0.15%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따라서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량의 흐름은 증가 추세는 확실히 아니다.
일단은 정체 횡보하는 흐름 가운데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1월 산업 생산의 흐름과는 좀 대조적인 제조업 생산량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1월달 산업 생산은 1.99%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전체 흐름에서는 뚜렷한 감소의 모습보다는 소폭 둔화되고 있는 그런 정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산업 생산은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제조업 경기 확장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 끝부분, 피크 부분에서 정체되죠. 그리고 가파른 감소가 나오고 대부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죠. 리세션 직전에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되는데 2015년 사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이런 감소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사례를 연착륙의 사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동행지수의 흐름도 계속 보시면 11월달 114.1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보시게 되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동행지수의 구성 요소 중 이 산업 생산이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되거나 뚜렷한 감소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동행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경기 동행지수가 전월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한마디로 꺾이게 되면 과거 리세션의 흐름으로 진입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경기 동행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왜냐하면 구성요소 4가지 중에 우리가 살펴본 산업생산도 뚜렷한 그런 감소의 모습보다는 정체 둔화되는 모습이죠. 그 외의 지표들도 보시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흐름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 가운데 실질 GDP가 높게 집계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동행지수와 달리 경기선행지수는 선행에서 먼저 꺾이고 이후에 경기동행지수가 그 뒤를 좁히면서 지금 벌어진 디커플링이 결국 경기선행지수 쪽으로 좁혀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동행지수와 S&P 500의 추정 실적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시차를 두고 모두 경기선행지수를 수렴했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장 가동률 좀 살펴보게 되면 1월달 77.76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설비의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났고요. 그렇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반등의 모습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22년 4월 이 고점 무렵 이후에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직전 저점이 24년 11월입니다. 이때가 76.8이거든요. 이게 2개월 연속 증가된 위치에 있는데 아직은 이런 추세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기 평균이 79.6이고 이보다 1.84%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0.56%포인트가 높은 수치이긴 하고요. 등락을 보이면서 계속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공장 설비 가동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다음은 공장 설비 가동률의 변화를 보게 되면 YY 0.74%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더 증가된 모습이고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0% 마이너스 구간에서 지금 0 이상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MOM은 0.39% 증가합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둔화된 모습, 방향성 없이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가동률로만 조금 더 좁혀서 확인을 해보면 1월달 76.25%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더 감소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흐름 보시면 뚜렷하게 제조업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장기 평균이 78.2인데 그보다 1.95%포인트나 낮은 수치고 직전 연도죠. 그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0.25%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의 위치를 장기 시계열로 비교를 해보면 08년도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낮고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제조업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들고 있는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뜻은 수요 감소의 결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 의욕이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겠죠. 들고 있는 제조업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신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방향성 자체가 가동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나아가서 일자리 감소라든지 리세션의 리스크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동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생산 설비를 돌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가동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업 경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저점에서 회복이 나타나려면 기업들이 들고 있는 이 가동률이 먼저 상승세로 뚜렷하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으로 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 변화율로 보게 되면 YY-0.27% 감소고 지전달에 비해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2년 11월 이후에 마이너스 권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MM은 마이너스 0.24%죠. 직전 달에 비해 더 줄어드는 흐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0% 부분에서 등락을 보이고 박스권 정체 횡보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월 산업생산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데이터는 103.51로 지난달에 비해 더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고, 차트에서 보시면 아직은 뚜렷하게 정체 구간을 돌파한 그런 강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사실 최근 몇 달 사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정체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런 반등조차도 사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돼서 나타난 그런 데이터로 해석되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 유틸리티가 7.2% 증가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7.2%의 증가분은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그 정도의 증가폭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산업생산의 증가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돼서 나타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 전체의 설비 가동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특별히 제조업 가동률로만 좁혀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방향성이 달라진 그런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1월 산업생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